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 뉴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이번 주도 제가 한번 준비해온 소식들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준비해온 거는요, 아웃소싱 타임즈에서 나온 해외 취업자 취업 만족도 높다, 이런 기사를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 제가 취업 뉴스들을 좀 보면서 느낀 건데, 해외 취업과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해외 취업에 뭐 과반수가 만족하고 있다, 뭐 직무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현재 나가서 일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뭐 구체적인 방법이라던가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직무에서 자기가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또 안 좋은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 보면은 좀 긍정적인 기사가 상당히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로 취업을 하는 것을 여기 따지는 걸 좀 보니까 만족 사유가 합리적인 근무 환경,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 얘기는 국내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근무 환경이 아닌데 여기는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나가면 상당히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력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배우는데 처음에 낯서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일하는 분위기,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감안해 볼 수 있잖아요.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은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는 되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해외 취업에 나가는 부분들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저경력자라고 합니다. 잘 보면은 호스피탈리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호텔이라던가 뭐 이런 식음료 계열, 이런 쪽이 상당히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뭐 이런 부분, 그리고 IT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가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직무들은요, 그 현장에 갔을 때 업무하는 방법을 알면 외국어 능력이 많이 필요 없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갈 때 보통 국내에서 취업을 할 때는 이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많이 따지죠. 그런데 해외에 취업하는 거는 이런 부분을 보통 안 따져요. 뭐 어느 나라로 갔느냐, 어떤 직무를 일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만 좀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또 해외 취업하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개념 해외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비행기 타고 나가면요, 또 들어오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또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차단될 수 있거든요. 전에 제가 이 컨설팅을 했던 한 친구는 이 해외에서 인턴을 나가는 거였어요. 6개월 정도 나갔는데 12월 한 말 정도에 귀국을 했더라고요. 자, 이 친구 어떻게 됐죠? 거기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거였거든요. 돌아와서 12월 말이니까 어때요? 9월 공채 하반기 다 놓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기사들을 좀 더 보니까 이렇게 대부분, 예, 아주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정부나 산하기관에 대한 언급들이 있고요. 아주 성공적이니까 눈을 좀 돌려보라, 이런 공통적인 메시지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취업이 어려워서 해외로 도망가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내 직무가 현지에서 정말 필요로 한 직무며 이 직무를 개발했을 때 나중에 혹시 돌아오더라도 계속 잘할 수 있는지, 그 경력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준비한 뉴스는요, 취업 아시아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취업 무경험 20대 실업자 사상 최대 5명 중 1명이다. 아주 우울한 기사인데, 과거에 여러분들 가장 이 문제가 됐었던 게 30대 생애 미취업자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해석해보면 30대가 됐는데도 아직 취업을 못한 사람들인데, 그 기사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본 게 한 7년 전, 8년 전인데 지금까지 사실 똑같은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읽어보면은,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전체 실업자의 한 19.4%가 취업 경험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여기서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취업에 대한 나이를 많이 물어보는데, 좀 신입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보통 졸업하는 시기, 그리고 나이, 이런 거를 좀 많이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일을 하는데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이 내 아래로 들어온다? 약간 우리 조직 문화에서는 조금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나이부터 물어보고 시작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나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좀 학생들이 뭐야 야 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제가 나이도 스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는 남학생들 또
이 복무 기간이 좀 줄어들면서 뭐 여학생들이 재수를 해서 휴학을 하고 뭐 교환학생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오면 남학생들이랑 나이가 비슷한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꼭 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들 20대 때 이렇게 취업에 대한 경험이 없이 30대로 가면 더 어려워지는 거는 여러분들도 전부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나오는 뉴스 사실 7년, 8년째 나오고 있는 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다들 좀 취업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나는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더 가져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이데일리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대형 자산운용사 신규 직원 채용 찬바람. 보통 우리가 금융권이 사상 최대로 선발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여러분들 요즘 뭐 증권사에서는 현장 그니까 객장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지금 지점을 많이 폐쇄하면서 사람을 많이 빼고 있다. 또 금융권에서 요번에 뭐 구조조정이 있었다. 이런 기사들은 아마 그냥 이렇게 어디 모바일 폰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 뭐 이동하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은행 가서 뭐 업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이 모바일이나 인터넷 뱅킹 대부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런 우리가 여행을 가서 다닐 수 있는 이런 도심지 말고요. 조금 시골로 내려가면 그냥 이렇게 창구에서 해주는 그 빠른 창구라고 하죠. 여기에만 사람이 있고 내가 뭐 펀드를 가입하거나 예금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뭔가 금융 상품에 대한 문의가 있으면 보통 어떤 부스로 안내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어, 화면을 보고 뭐 본사에 있는 뭐 그런 담당자랑 이렇게 그 화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필요 서류를 저서 챙겨줄 테니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식의 상담을 하면서 좀 인력을 좀 줄이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게 아마 우리 미래의 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어요. 저 금융권 아무래도 돈을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보통 다른 직무에 비해서는 좀 급여가 높으니까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그 대학에서 거의 뭐 취업 준비에 있어서는 거의 탑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지원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계속해서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권을 취업을 할 때 1금융이다, 2금융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많이 이렇게 딱 몇 군데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러지 말고요. 나는 뭐 보험, 카드, 뭐 캐피탈까지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넓게 잡으셔가지고요 취업 준비를 좀 하시고 구직 활동을 하셔라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죠. 다음 기사는요.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인데 커리어, 취업 성공을 위한 디지털 인재, 블라인드 채용 등 채용 키워드를 제시한다 하면서 이런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온 기사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어요. 수시 채용, 공공 일자리, 블라인드 채용, 워라밸, 그리고 직무 적합성, 디지털 인재. 여기 좀 보니까요. 우리가 수시 채용이란 건 제가 한번 다룬 적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3월, 9월에 공채만 사람을 뽑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은행권은 하반기 공채 한 번만 진행하는 분위기는 맞죠? 그리고 뭐 LS 그룹 같은 데도 그룹 공채는 보통 하반기에 딱 한 번만 하죠. 그런데 이런 곳들도 물론 뭐 공채만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잘 보면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 채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LG 한 계열사는 그룹 채용 때는 뜨지 않고 12월 달에만 한 번 딱 이렇게 선발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직 활동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나오는 회사들의 관심을 가지고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가는 거지 공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 공채를 하는 기간 동안에 보통 지원자들이 많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기간에 괜히 다른 대기업들이랑 경쟁했을 때 이 지원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채 기간에 뽑지 않고요. 공채가 없을 때 지원자들을 좀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 채용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공공 일자리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공공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 희망 기업이 공기업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규직이 안 되더라도 공공 관련된 일자리를 좀 취업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변화가 과거에는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왜 보통 비정규직은 2년씩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2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 부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요즘 친구들이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친구들도 최근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보면. 그래서 이런 변화 좀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블라인드 채용. 요즘 여러분들 제가 좀 보니까 NCS란 말 안 써요. 네, 국가지문능력 표준이라는 말보다는 거의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단어로 좀 대체되는 것 같아요. NCS나 블라인드나 다 영어인데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이다라고 말이 나오면은 직무 능력 중심 채용 NCS 때 나오던 말이잖아요. 이게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워라밸. 예, 워크 라이프 밸런스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도 참는데 한계가 있고요. 본인의 스트레스도 좀 관리를 하면서 어떤 사생활도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일도 좀 잘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근심 걱정 스트레스 많은데 어떻게 일을 잘하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내가 내 삶이 더 중요하고 일을 하는 건 부수적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보시고요. 예전보다는 사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보시면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올해도 계속 주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적 함성은요. 여기 최근에 마치 나온 것처럼 뭐 워라밸 근무시간 단축 오버타임 금지가 급부상하면서 됐다 아니에요. 예전부터 직무적 합성은 계속 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통 면접에서 실무 면접이라고 하는 그 1차 면접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부분 보는 게 직무 적합성이고요. 임원 면접이라고 하죠. 2차 면접 보통 그냥 통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는 게 조직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직무 적합성이 뭐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챙겨 보시고요. 디지털 인재. 뭐 여러분들 당연히 다 디지털 인재죠. 뭐 4차 산업혁명이 불면서 이거는요. 디지털 인재란 얘기는요. 멀티태스킹이 강한 사람 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디지털 인재들의 특징은요. 본인이 경력 개발을 스스로 잘하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디지털 인재를 요구한다는데 내가 그 업무와 맞춰서 실제로 내가 나의 자기 개발 계획이 있고 또 미래 직업 비전이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해 보면 한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울경제에서 나온 채용 정보를 한번 좀 갖고 와봤는데요. 넥슨코리아, 금호아시아나그룹, TA항공, 뭐 여러분들 지금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CJ ENM, 유진기업, 한컴,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공기업까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 기업들이 이제 채용 소식이 벌써 나오죠. 여러분들 뭐 3월부터 보통 공채가 시작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월인데도 인턴십 모집부터 시작해서 신입 채용까지 벌써 진행하는 부분이 기사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뉴스 기사들 잘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괜찮은 기업들 이렇게 기사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취업 카페라던가 취업 포털 사이트만 나온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만 마치 채용 공고가 다 있느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업을 잘하는 사람은 자소서 잘 쓰고 면접을 잘 보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채용 정보를 잘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채용 정보를 찾는 루트가 채널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의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1월부터인데 이제 시작되잖아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뭐 한국인터넷진흥원 여기 나주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 보실 때는 공기업 했는데 또 나주? 그러면 갈까 말까? 고민하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수도권에 사신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제가 좀 가져온 부분은 이제 부산 동아대 취업팀의 모토가 BTS인 이유 하면서 여기 한국경제에서 나온 제가 아주 잘 아는 분들 사진이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론티어 프로그램이라고 나도 이게 되게 유명한데요. 리더스 클럽 저기 더 유명한데 여러분들 여기 보통 제가 대학에 강의를 많이 가는데 대학의 취업팀이 진짜 학생들 위해서 잘하는 데가 있고요. 좀 그냥 형식적인데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부산의 동아대는 가보면은 뭐 제가 뭐 여기 강의를 하고 여부를 떠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학생들 취업에 정말 관심 많으시고 여기 프로그램들도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대학에 가서 이거 자기네들 취업 프로그램 좀 이렇게 기획하는데 어떻냐 좀 잘하는 학교 좀 얘기해달라 그러면 저는 동아대 얘기를 하는데 마침 또 여기 공태윤 기자님인가요? 이분이 또 여기를 또 이렇게 좀 취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반가워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 제가 갖고 온 기사는요, 공공기관 초임 평균에 대한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취업 왜 해요? 물어보면 돈이요. 이렇게 영혼 없는 대답을 많이 하죠. 보통 여러분들 초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 주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공공기관 초임이 3,465만 원이다. 괜찮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하도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를 보면서 뭐 3,40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혼나야겠죠. 보통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기사에 표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 평균이면 괜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데는 같은 그 공공기관이지만 5천만 원을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금융권이 원래 많이 주잖아요. 돈을 만지니까. 그 다음에 뭐 연구교육, 에너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기사들 보시면은요. 몇 명 이상 뽑는지 언제 뽑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잡알리오에서 퍼왔다고 기사에 써 있죠. 잡알리오 이 사이트 가면 실제로 이런 그 공공기관 채용 정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 들어가면요. 좀 조심해야 될 게 공공기관에서 뽑는 뭐 경비 아저씨라던가 뭐 이런 그 직무도 다 떠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필터링을 잘 해서 정보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보면은 공공기관 초임이 이 정도 돼? 그러면 당연히 사기업하고 비교해 보고 싶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갖고 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비교하려고 표를 좀 갖고 왔는데요. 보통 대졸 신입 직원 연봉 비교 딱 이렇게 나와봤어요. 초임을 확정한 국내 기업 522개사를 조사한 내용인데 대기업이 많이 주죠. 대기업이 훨씬 많이 줍니다. 거의 4천에 육박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가 비슷비슷하게 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조금 더 적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전체 평균 3,228만 원이다. 그럼 아까 앞에 기사를 보면은 네, 공공기관이 평균 이상은 준다. 이런 걸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임이 물론 중요하죠. 초임이 스타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이 초임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다루고 있는 산업군의 마진이 높은 곳들이 보통 임금도 높아요. 그리고 마진이 좀 적은 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일수록 조금 급여가 좀 적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어떤 기업의 크기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 회사가 속한 산업군에서 다루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또 마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은요 대기업보다 월급 많이 주는 외국계나 중소기업도 얼마든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치 보시고요. 보통 여러분들 연봉 이거는 평균입니다. 높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기 때문에 낮은 곳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쫓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초봉이잖아요. 보통 내가 받을 수 있는 진짜 연봉은요 대리 과장급이 돼서야 그게 본인의 진짜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초임은 요 정도 된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취업 준비 구직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